혹시 경세통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7세기 중국에서 나온 말 그대로 세상을 경계하게 하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아주 특별한 책인데요. 이게 시대를 넘어서 인간 본성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고전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니, 400년 전 중국의 이야기 모음집이 지금 우리한테 우정이나 권력, 또 우리 자신에 대해 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안내서. 배경은 명나라 시대, 엄청난 사회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경세통원이라는 책이요, 바로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도덕적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을 엮은 사람이 바로 풍몽롱인데요. 이 사람의 의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40편의 이야기를 사회의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건 본받아야겠다. 하고 스스로를 경계하고 더 나은 길을 찾길 바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담긴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책에 실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나 더 큰 울림을 주는 아주 강렬한 두 편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진리가 뭔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음악가의 완벽한 솔메이트. 이건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 그 궁극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신분 차이를 완전히 뛰어넘은 두 남자의 깊고 아름다운 교감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에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먼저 유배가. 이 사람은 고위 관직에 오른 거문고 연주의 대가예요. 부와 권력을 다 가졌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종자기. 이 사람은 그냥 산에서 나무를 하는 가난하고 이름 없는 나무꾼입니다. 어때요? 사회적 지위로만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이 두 사람은 사실상 마주칠 일조차 없는 사이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 쥐음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소리를 안다는 뜻인데요. 이게 단순히 음악을 좀 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그 소울메이트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밤 유배가가 강가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거대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그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숲속에서 나타난 나무꾼 종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군요.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와, 유배가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거죠. 유배가에게는 평생을 찾아 헤매던 자신의 지음을 만난 정말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우정은 안타깝게도 길지 않았습니다. 1년 뒤에 종자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자 유배가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자기가 평생 아끼던 그 귀한 거문고를 부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음악을, 내 영혼을 알아주던 단 한 사람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음악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 정치인의 혹독한 진실. 이번에는 권력과 이념이 가진 위험에 대한 아주 맹혹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의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죠. 주인공은 바로 왕한석, 고집불통 재상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이상도 높았지만 이름처럼 고집이 엄청났어요. 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들겠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는데 문제는 그 좋은 의도와 실제 현실의 결과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인 비극을 겪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는 결심합니다. 변장을 하고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든 그 개혁 정책들이 과연 백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보겠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한 찻집에 들렀는데 벽에 시 한 수가 붙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선조들 덕에 잘 살고 있었는데 웬 고집불통 하나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놨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였죠. 이게 바로 그가 민심의 실체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입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비슷한 원망의 목소리가 그를 따라다녀요. 이번에는 한 사원에서 또 다른 시를 발견하는데요. 여기에는 더 신랄하게 쓰여 있습니다. 새 범 만든다고 충신들 다 내쫓더니 결국 백성들만 재앙을 만났구나. 그의 개혁을 향한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정말이지 가장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노파가 자기가 키우는 돼지에게는 고집불통 재상이라고 닭에게는 왕안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이놈들을 잡아먹어서 한을 풀겠다고 매일같이 다짐을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증오가 이 정도까지 깊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숫자 1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왕안석이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뒤 그 충격과 슬픔으로 머리카락 전부가 하얗게 새어버리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단 하룻밤, 딱 하루 만에 백발이 되어버린 거죠. 네,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소통에 대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끔찍한 불통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럼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교훈은 이렇습니다. 유베가의 이야기에서 보듯 진정한 공감과 이해의 가치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왕안석의 이야기처럼 내가 이끄는 사람들,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 수 있죠. 또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는 그 사이의 간극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다는 그런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4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들어주는 반향실에 갇혀서 나와 비슷한 생각만 듣고 보기가 너무 쉽죠. 이렇게 디지털 거리감이 당연해진 시대에 과연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종자기 같은 솔메이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왕안석처럼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지 않으려면 그 벽에 붙은 시를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4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